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토록 남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을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는 결국 누군가의 시선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판단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회사에서의 평가, 친구들의 분위기, 부모님의 기대, 심지어는 SNS에 달린 좋아요 수까지도요. 나의 말이, 나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먼저 고민하게 되는 세상. 그 속에서 우리는 조심스러워지고 때로는 내 목소리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남을 배려하고 사회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은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배려는 타인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해도 괜찮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질문들이 마음속에 뿌리 내릴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기 자신과 멀어져 갑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시선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이 물음 앞에서 때로는 도덕의 이름으로, 때로는 자유의 이름으로 각기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을 돌아볼 뿐 남을 탓하지 않는다. 니체는 선언하듯 외쳤죠. 너의 길을 가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오늘 우리는 그런 철학자들의 목소리를 빌려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들의 말 속에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진짜 자유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걸어보시죠. 눈치라는 투명한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철학자들의 조언, 그 첫 페이지를 이제 펼쳐봅니다. 동양 철학자의 시선,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먼저다. 동양 철학에서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단지 남을 의식하지 말라는 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내 안을 먼저 닦아야 한다는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흔들리는 이유는 결국 내 안이 비어있기 때문이라는 가르침이죠.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는 자신을 탓하고 소인은 남을 탓한다. 남의 탓을 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공자에게 군자란 남의 눈에 비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보다 침묵을, 판단보다 반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죠. 공자의 철학에서 진정한 자유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 덕을 다듬는 삶입니다. 조금 더 대담한 철학자는 장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고 있었는데 꿈에서 깬 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나비가 된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지금 인간이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세상 모든 것은 경계가 없고 진짜와 가짜의 구분도 덧없다는 통찰. 장자에게 자유란 타인의 기준을 넘어서 존재 자체가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경지였습니다. 남의 시선은 그저 스치는 바람일 뿐 그것에 얽매이는 순간 진짜 나는 사라진다는 것이죠. 노자는 또 다르게 말합니다. 높은 자는 낮은 자를 바탕으로 삼는다. 도덕경에서 그는 반복해서 부드러움을 강조합니다. 물이 강을 이루듯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흐르는 것이 가장 강하다고 믿었죠. 노자의 철학에서 눈치 보지 않기는 오히려 억지로 대립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타인의 평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맡기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먼저 마음을 괴롭게 하고 뼈마디를 아프게 한다. 인간은 본래 착하다는 성선설을 바탕으로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도덕성을 따르라. 누가 뭐라 하든 그 선택이 이의로운가를 기준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명심보감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고 악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지혜입니다. 이 짧은 문장들 속에는 수백 년의 동양 철학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동양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인지,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다는 건 결국 나를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진리. 동양 철학은 그 단순한 문장을 오래도록 반복해왔습니다. 명심보감과 맹자. 동양 철학이 내면의 수양을 강조했다면 서양 철학은 좀 더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니체는 말합니다. 너의 길을 가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남의 기준에 맞춰 사는 노예 도덕, 그리고 자신의 기준을 창조하는 주인 도덕.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니체에게 있어 진짜 자유란 타인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어 애쓰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주인이기를 그만두는 셈이죠. 그는 초인이라는 개념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인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르트르는 좀 더 날카롭게 말합니다. 타인의 시선은 지옥이다. 이 유명한 문장은 그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의 눈을 통해 스스로를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나일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남이 정의하게 두는 것이니까요.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유롭다. 그 자유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선택의 책임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진짜 자유는 때로 고통스럽고 외롭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스피노자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감정은 외부의 원인이 만들어낸 착각이다. 남의 말에 휘둘리는 건 결국 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탓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성으로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지고 또 상처받기도 하죠. 그 모든 반응은 내 통제 밖의 것에 나를 맡긴 결과입니다. 스피노자에게 자유란 외부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으로 스스로를 이끌어가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실용적인 철학자는 스토아 학파의 에픽테토스입니다. 그는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나와 무관하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감정을 낭비할 이유도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자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 구분이 선명할수록 삶은 단순하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루소는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는 자유롭지만 도처에서 사슬에 묶여 있다. 그가 말한 사슬은 사회, 제도, 평판, 위선,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시선이 만들어낸 사회적 자아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어떤 가면을 쓰고 산다고 말합니다. 그 가면은 타인에게 괜찮아 보이기 위한 것이지만 오히려 우리를 더 외롭게, 더 불행하게 만든다고 말이죠. 서양 철학자들은 자유에 대해 냉정하게 말합니다. 자유는 단지 남의 눈치를 안 보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눈치 보지 않겠다는 말에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결심이 따라야 합니다. 결국 자유란 고독 속에서도 나를 지키는 용기, 그리고 그 고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입니다. 유교적 삶의 지혜, 명심보감과 맹자.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무례하거나 자기중심적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양의 고전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조용히 걷는 것이라고요. 명심보감은 말 그대로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입니다. 겉으로 드러내기보다 내면을 다듬는 데 집중하는 이 책은 짧지만 깊은 문장으로 삶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선한 일을 하되 남이 보지 않아도 하라. 이 문장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이 옳다면 조용히 행하는 것. 진정한 도덕은 인정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온해지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이 한 줄로 말해줍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은 칭찬에는 살고 비난에는 죽는다. 우리는 남의 말 한마디에 기운이 나기도 하고 꺾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그것에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남의 칭찬에 들뜨지 않아야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그 말은 곧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스스로 안에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맹자는 이 중심을 이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군자는 의를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 남들이 뭐라 하든 그것이 이로운가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이죠. 맹자는 인간이 본래 선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의 소리보다 내 안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측은지심은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다. 즉, 우리는 본래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유교는 늘 강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남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고.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조차 남 때문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하죠. 결국 유교적 삶에서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건 당당한 태도나 거친 행동이 아니라 조용하고 단단하게 옳음을 지키는 자세입니다. 속으로는 불편하지만 겉으로 웃는 것보다 말없이 손 내미는 사람이 더 깊은 신뢰를 받듯이요. 명심보감과 맹자의 말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오늘 내린 선택은 누군가의 시선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인가? 현대인의 일상에 적용하기. 철학하는 실천. 철학은 늘 무겁고 어려운 언어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지 고민할 때 한마디 말이 방향을 바꿔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회의 시간, 말하고 싶은 의견이 있었지만 이게 괜히 분위기 흐리는 말이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던 순간, 혹은 SNS에 글 하나 올리기 전 누가 어떻게 볼까 망설이며 수정하고 지우기를 반복했던 기억. 그럴 때 니체가 옆에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면 그것이 너다. 그가 말한 초인은 거창한 존재가 아니라 남의 판단에 위축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었죠. 사르트르의 말도 떠오릅니다. 타인의 시선은 지옥이다. 내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침묵의 후회. 그건 결국 내가 나를 살리지 못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철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할까요? 먼저 선택의 기준을 바꿔보라고 말합니다. 남이 좋다고 한 길이 아니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길을 고르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동양 철학자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의심스러운 일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내 마음이 편치 않다면 멈추는 것. 내가 옳다고 느끼는 방향이라면 남의 말보다 스스로를 믿는 것. 그게 곧 철학하는 삶입니다. 명심보감의 짧은 한 구절. 사람은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말처럼 가장 먼저 속이지 말아야 할 상대는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작은 선택 하나에도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이건 남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조금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철학은 일상 속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침묵을 깨고 말하는 그 3초, 거절을 예의 있게 표현하는 그 1초, 타인의 말보다 내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는 그 찰나, 그 순간들이 모여 우리를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원칙 위에 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에필로그, 철학자의 한마디, 나의 방향을 바꾼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가? 그 질문에 대해 철학자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대답했지만 결국 그들이 하고 싶었던 말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찾으라는 것, 그리고 그 목소리에 책임지라는 것.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다른 사람이 되려 하지 말라. 그는 누구보다 강하게 말했지만 그 말은 실은 누구보다 조용한 자기 신념에서 나왔던 것이죠. 사르트르는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다. 그래서 우리는 무섭다. 그 자유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라면 그만큼의 두려움과 고독을 감당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장자는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고 공자는 말없이 군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감정의 통제를 말했고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명심보감은 조용히 알려줍니다. 남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맑게 하는 삶, 그것이 곧 바른 길이라고. 어쩌면 눈치 보지 않고 산다는 건 세상의 중심에서 외치는 일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나를 지키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큰 소리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 앞에서도 내면의 기준을 따르는 것. 이제 마이크는 우리에게로 넘어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시선을 따라 살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의 얼굴이 있다면 그건 아직 내가 나를 다 살고 있지 못하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철학은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철학자들의 말을 짧게 한 줄씩 마음속에 담아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면 그것이 너다. 니체. 타인의 시선은 지옥이다. 사르트르. 군자는 남을 탓하지 않는다. 공자.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감정 낭비하지 마라. 에픽테토스. 선한 일은 남이 보지 않아도 하라. 명심보감. 이제 당신은 어떤 말에 가장 마음이 멈추었나요? 그 한 문장이 오늘 이후 당신의 방향을 조금은 바꿔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